1군 데뷔전 선발 등판을 시작으로 30이닝이 넘도록 볼넷을 내주지 않은 신인 투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신재영. 만 26세로 신인치고는 많은 나이에 구속도 빠르지 않았지만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며 넥센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던 그의 2016년은 어땠을까요? 초등학생 시절 홈런 타자로 이름을 날렸던 신재영은 중학교 진학 후 신체 성장이 더뎌지며 타자로서 성장하지 못했고 결국 사이드한 투수로의 변신을 시도하는데요. 팀의 투수가 부족하기도 했고 체격이 왜소해 구속이 느려도 제구가 훌륭했던 그의 강점을 살리고자 했던 선택이었죠. 고등학생이 되고 피지컬 성장과 구속 향상이 동시에 이뤄지며 대전고에서 준수한 활약을 보인 그는 단국대로 진학하게 되고 꾸준한 성적을 기록하며 에이스로 활약합니다. 그리고 맞이한 신인 드래프트. 기대와 달리 2차 8라운드 전체 71번이라는 낮은 순위로 NC의 지명을 받게 된 그는 퓨처스에서도 거의 출장 기회를 얻지 못하며 위기에 빠지는데요. 그러던 2013년 4월 16일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넥센과의 트레이드. 특히 아마야구를 즐겨봤던 당시 구단주 이장석이 직접 찍어서 데려온 카드였던 그는 2군에서 추후 자신의 주무기가 될 슬라이더를 익혔고 불펜 투수로서 안정감 있는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 경찰청에 합격한 그는 선발 수업을 받으며 이닝 히터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2015년에 퓨처스리그 북부리그 다승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렇게 돌아온 신재영은 이제 2016년 고대하던 1군 합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패전조, 추격조 정도의 불펜 투수 임무가 예상되었던 그였지만 최악의 전력 손실을 겪고 있었던 넥센의 상황은 그에게 기회로 작용합니다. 당시 넥센은 박병호의 메이저리그행, 유한준, 손승락의 FA 이적, 선발 후보로 거론되던 조상우, 한현희의 부상으로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이었고 신재영은 팀의 5선발로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죠. 4월 6일 하나이글스 원정, 자신의 1군 데뷔전을 치르게 된 그는 경기 초 흔들렸지만 7이닝 8피안타 5탈3진 3실점 피칭으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에 성공하며 선발승을 따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슬라이더의 무브먼트와 볼넷을 내주지 않는 깔끔한 피칭으로 좋은 출발을 알린 신재영. 다음 KT전에서 6과 3분의 2이닝 1실점, 그 다음 기아전에서는 7이닝 동안 단 81개의 투구수로 무사사구 무실점 승리를 따내며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데뷔 후 단 하나의 볼넷도 내주지 않았던 그는 LG전에서도 5와 3분의 1이닝 무사사구 무실점 승리를 따내며 26이닝 연속 무볼넷에 개막 후 4연승을 달리게 되죠. 이제 언론과 야구 팬들은 신재영이라는 슈퍼루키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4월 29일 SK전 5회 볼넷을 내주며 연속 무볼넷 기록을 30과 3분의 2이닝에서 마감한 그는 5월 첫 경기였던 삼성전 5실점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4할에 육박할 정도로 약했고 직구와 슬라이더 투피치로는 결국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죠. 하지만 신재영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습니다. 롯데전 5이닝 2실점, NC전 6이닝 2실점으로 다시 연승을 기록하는데요. 그리고 맞이한 5월 22일 LG전, 신재영을 공략하기 위해 1번부터 6번 타자까지 모두 좌타자를 배치했던 LG. 그리고 이에 맞서는 신재영은 서클 체인지업과 싱커라는 새 구종을 활용해 타자들을 상대했습니다. 5와 3분의 2이닝 3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진 못했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그는 이후 KT전 7이닝 무실점, 기아전 7이닝 1실점을 기록합니다. 기아전에서 처음으로 한 경기 2볼넷을 내주었는데 부진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6월 22일 앞선 등판에서 공략당했던 삼성을 상대로 7이닝 3피안타 6탈3진 무실점 완벽투로 선발 14경기째 만에 10승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7월 신재영이라는 신인 투수는 올스타전 선발 투수라는 엄청난 영예를 안게 되는데요. 중학생 시절 배트보이로 선수들을 보며 언젠가 올스타전에 나서고 싶다라는 상상만 했던 그가 데뷔 시즌에 이 꿈을 이루게 된 거죠. 후반기가 되고 점차 공략당하기 시작한 그였지만 팀의 득점 지원 속 승수를 계속 쌓아나갔고 9월 1일자로 14승째를 따내게 됩니다. 무려 4개의 볼넷을 내주며 신재영답지 않은 피칭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6과 3분의 1이닝 무실점이었고 이 승리로 구단 토종투수 최다승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이후 아쉬운 피칭이 이어지며 승리가 없던 신재영은 약 한 달 뒤인 10월 2일 한화전에서 15승째를 기록했고 최종 30경기 선발 등판에 15승 7패 평균자책점 3.90이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정규리그를 마칩니다. 신재영의 활약과 함께 넥센은 엄청난 전력 누수를 극복하고 리그 3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고 신재영은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의 선발 등판에 4와 3분의 2이닝 2실점을 기록하고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팀은 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긴 했으나 신재영이 2016년에 보여준 활약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의 등장은 최하위 후보로 거론되던 팀을 지탱하게 했습니다. 전반기에만 10승을 기록하며 에이스의 역할을 했고 168과 3분의 2이닝 동안 21개의 볼넷만을 허용하며 9이닝당 볼넷 1.12개라는 수치를 기록했죠. 그리고 당당히 신인왕을 거머쥔 그는 이듬해 곧바로 억대 연봉자가 되며 활약에 대한 확실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그의 성적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그를 괴롭혔던 물질 때문에 수술까지 받았으나 떨어지는 구위와 함께 점차 출장 기회도 줄어들었고 결국 2020년 팀에서 방출되고 말았죠. 2021년 SSG에 새롭게 둥지를 틀며 활약하기도 한 신재영은 2022 시즌 후 은퇴를 발표하며 일찍이 커리어를 마감하게 됩니다. 너무도 짧았던 커리어는 아쉬웠지만 분명한 임팩트를 남겼던 신재영의 2016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구 팬들 사이에서 회자될 것입니다.